자, 계속하면 그 저기 뭐야 뉴토니안에선 물론 이제 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끝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결국 두 프레임에서 모두 빛의 속도가 c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 1번식과 2번식의 관계에서 그 빛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면 그 이제 빛이 x equal 제로에서 그 시그널 이제 그 센트 어디서 보냈냐면은 x equal 제로, t equal 제로 전부 0이죠. x 그다음에 x 프라임, t 프라임도 다 0. 여기서 이제 이걸 보냈는데 그러면은 이제 1번식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x 프라임은 여기서 우리가 x 프라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흐르면 이거 그 거리가 이만큼 퍼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이게 x equal ct라는 관계로 퍼져 나가는. 이건 빛에 대한 거예요. 빛에 대한. 그러니까 원점에서 보내진 빛.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예를 들면 이 관계를 다시 어디에 넣었냐면은 1번에서 이걸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1번에다가 이걸 넣읍시다. 1번에다 이걸 넣으면 1번식이 가끔 이래요. 1번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x 프라임 대신에 ct 프라임을 넣으면 얘는 이제 x 프라임 좌변이 ct 프라임이 되고 그다음 우변은 감마에 x 대신에 ct가 되고 마이너스 v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좀 간단히 쓰면 c 마이너스 v의 t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엔 2번식에 적용을 하면 2번식의 좌변은 ct가 되죠. 요걸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양쪽에 다 넣는구나 어차피. 감마에 x 프라임 대신에 역시 ct가 되고 플러스 ct 프라임 vt 프라임 되니까 c 플러스 v t 프라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개 t하고 t 프라임 관계가 이제 두 개씩이 나오죠. 두 개씩이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 되죠. 연립해서 풀면 감마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그치 여기다가 여기 t 프라임에다가 다시 이걸 넣으면 되죠. 이 값을 그럼 c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하면은 ct가 감마에 c 플러스 v에 t 프라임 대신에 감마에 c 마이너스 v에 t 이건 c t 프라임이니까 나누기 c를 해주면 되죠. 그죠? 따라서 이거를 풀면은 어떻게 돼요? c를 이쪽으로 이 c 분모에 있는 c를 저쪽으로 보내면 그냥 c 제곱에 t 제곱은 t도 t 제곱이 아니지. t는 그냥 빼버리고 양변에 다 t가 있으니까 c 제곱은 감마에 c 플러스 v하고 c 마이너스 v니까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됐죠. 그럼 감마 값이 이제 나온 거죠. 감마 값은 따라서 우리가 제곱이 1 마이너스 v 제곱 분의 c 제곱 분의 1이 제곱 감마의 제곱이니까 그쵸? 감마 제곱 감마는 요거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죠.
감마 값을 구했고요. 첫 번째. 아무튼 이 감마 값을 가지고 다시 요 1, 2번식이 다시 집어넣어요. 1번식과 2번식이 다시 집어넣으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x equal ct 그러니까 라이트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감마 이거는 이제 빛이 방금 한 거는 그러니까 빛의 프로포게이션을 이용해서 감마 값을 구한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보면 자 1번식하고 2번식을 이제 다시 보면은 자 1번식에서 우리가 x 프라임이 감마 가져옵시다. 1번식에서 요거를 복제해서 가져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감마의 x 대신에 뭘 넣냐면 요걸 넣는 거죠. 여기 x 이퀄 감마의 요 2번 관계식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요거를 지우고 대신 여기에 x 요걸 넣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 됐나? 자 v의 t 프라임 x 프라임은 감마의 x 마이너스 뭘 한 거지? x 감마 x 그렇죠? 이렇게 했고 됐죠? 이걸 거꾸로 했네. t를 구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쏘리 처음부터 다시 1번이 아니라 2번을 봅시다. 2번을 보면 2번식이 어디 있냐면은 왜 지워버렸어? 쏘리 이게 왜 자꾸 이런 x 이퀄 감마의 x 프라임 더하기 v의 t 프라임 오케이. 요거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2번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x 프라임 대신에 x 프라임이 이제 있잖아요. x 프라임 대신에 요 1번식이 있던 요걸 넣는 거죠. 그렇죠? 요걸 넣고 x는 프라임 지우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xt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지. x와 t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vt 프라임은 왼쪽으로 옮기고 감마를 나눠줬으니까 얘는 감마의 요 값을 이제 부호가 바뀐 채로 vt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감마분의 x 맞나? 그렇죠? 또는 얘를 감마에 그냥 모으면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vt 모으고 마이너스 x는 1이 들어가 있고 1 마이너스에 감마 여기는 감마가 붙었고 여기는 감마분의 1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감마 제곱분의 1에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감마 제곱분의 1이 뭐냐면은 감마 제곱분의 1이 뭐냐면은 이게 얘를 뒤집은 다음에 이놈을 뒤집은 다음에 다시 루트 제곱을 한 다음에 뒤집은 거니까 1 마이너스 v 제곱분의 c 제곱분의 1이 이제 분자로 올라가서 그렇죠? 자, 이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v 제곱 나누기 c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v를 양변으로 나눠주면은 t 프라임이 감마에 t 마이너스 v를 또 나누어줬으니까 c 제곱분의 v의 x
됐죠. 이게 3번씩. 자, 다 됐어요. 이제 다 구한 거예요. x 프라임하고 t 프라임을 다 구했으니까 자꾸 내가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갔구나.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제 코디네이트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부르는데,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1번 시간부터,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t 프라임부터. 사실은 이게 나중에 포벡터를 쓸 때 제로스 컴포넌트이기도 하고, 시간부터 씁시다. 시간은 여기서 구했듯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프라임은 감마의 x 마이너스 v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하고 y는 같고 z 프라임 z도 같고, 이건 변화가 없어요. 이거를 박스를 하나 쳐놓읍시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유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보시고, 이 유도한 것들이 그 전자기학 책 그리피스의 유도가 잘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 잭슨 책의 유도 과정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 복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한 방법이 제일 간단해요. 일단은 감마를 먼저 구해놓고 하는데, 자, 그리고 물론 여기서 감마 값은 여기 구했듯이 이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조금 우리가 헷갈리긴 하지만은 이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계산 자체는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한 거냐면은 우리가 요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를 보인 거라는 거죠. 요 그림을 한번 자르고 여기서 가져옵시다. 자, 요 관계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앨리스 밥이라는 친구는 관측자 5인데, 밥이라는 친구는 이 코디네이트를 x, y, z, t라고 부르고, 앨리스라는 친구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둘 사이의 관계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공간상에, 시공간상에서 어떤 일인가 일어났을 때, 라이트 이벤트뿐만 아니라 얘를 어떤 입자가 여기에 있다고 치면은 밥은 이걸 x, y, z, t에 있다고 하고, 앨리스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프라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방정식을 풀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역으로 한 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t하고 t를 좌변으로 쓰면은 달라지는 거는 t 프라임드 코디네이트하고 언프라임드 코디네이트를 그냥 바꾸면 되는데, v 대신에 프라임하고 이제 프라임하고 프라임드 코디네이트하고 언프라임드 코디네이트하고 이제 서로 교체를 좌우변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v를 마이너스 v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똑같은 상대 운동이 v인데 서로 방향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vx였는데 플러스 vx가 되고, 나누기 c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x는 역시 감마, 이건 아까 했지만 x
prime 더하기 v의 t의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y 프라임 y는 뭐 어차피 같으니까 다시 안 써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만 하고 이 얘들은 뭐 여기 있는데 아니 여기저기 있는데 이건 그 금성하고 한번 그 이그잼플 한번 봅시다. 아까 뭐에 대한 이그잼플? 시간 t하고 t 프라임에 대한 t하고 t 프라임에 대한 이그잼플 한번 봅시다. 그 아까 그 우리가 싱크로나이즈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 관측자라고 합시다. 이 그림에서 이게 지구 관측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그 지구랑 이제 달이랑 싱크로나이즈가 돼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지구하고 금성의 이제 두 개의 시계들이 싱크로나이즈가 돼 있다고 쳐봐요. 12시에 12시에 시그널을 보내서 뭐 12시 되더라 했더니 12시 10 몇 분이더라. 그래서 싱크로나이즈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제로점을 우리가 정하자. 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 그러니까 우리가 정오를 맞춰놨다고 쳐봐요. 이거를 뭐 t = 제로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여기 이제 지구가 있고, 왜 이래? 지구가 있고요. 자꾸 이러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이 있는데, 다른 색으로 그릴까? 금성이 있는데, 이게 금성. 근데 이제 우리가 싱크로나이즈 t = 제로로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구상의 관측자를 우리가 밥이라고 하면은 밥은 이제 여기도 t = 제로. 여기 금성의 시간도 t = 제로야 지금. 물론 그 전에 시간을 맞춰놔서 t = 제로를 딱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틱틱 하면서 흘러가겠죠. 이 시간들은. 물론 금성의 시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우리가 코디네이션을 해놓은 금성의 시계는 알고 있죠. 정해놨죠. 코디네이트에서.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제 로켓을 타고 앨리스가 이제 로켓을 타고 가는 거지. 앨리스가 이제 이런 로켓을 타고 V의 속도로 가는데 여기 이제 앨리스가 있어요. 이게 앨리스예요. 그 앨리스의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앨리스가 관측하는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구와 앨리스 클럭에서 지구와 시간을 알 테니까 그 지구와 금성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바비 동시라고 한 그 시계가 얼마나 틀리냐 이거죠. 앨리스가 보기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바브에게는 둘 다 제로였어요. 자,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금성과 바비 관측하기에 내가 저기 금성에서 이제 어떤 저기
뭐 화산이 폭발, 금성에 화산이 없지만 화산이 폭발한 시간에 나는 여기서 뭐 밥을 먹고 있었다. 그냥 동시잖아요. 근데 이게 앨리스가 보기엔 이게 동시가 아니고요. 얼마나 달라지냐 그걸 보는 거죠. 간단해요. 여기 이미 관계식이 있어요. 앨리스가 보는 관점에서는 T'은 감마의 T-C제곱분의 Vx죠. 근데 T는 0이에요. T는 0이니까 얘는 날리고 마이너스 감마의 C제곱분의 Vx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개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으면은 그 시간 차이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게 t 여기를 t 프라임의 비너스라고 하고 여기를 t 프라임의 얼스라고 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t 프라임의 비너스하고 t 프라임의 얼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감마의 c제곱분의 v까지는 똑같고 거리만 달라지죠. 델타 x가 되는데 델타 x는 뭐냐면은 금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금성의 거리죠. 금성까지의 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성까지 물론 이 타임 디퍼런스가 이걸 우리가 델타 t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앨리스가 보는 타임 디퍼런스가 밥이 동시라고 하는 그 앨리스 그 시간에 앨리스가 보는 타임 디퍼런스가 이만큼 돼요. 이 값이 물론 이제 v의 의존은 속도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델타 x가 작으면은 네글리저블 하지만 델타 x가 크면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값이에요. 대충 오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냥 요 값을 그냥 요 값을 이게 진짜로 C에 근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냥 오더 오브 1이라고 합시다. 오더 오브 1이 아니지. C분의 V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씁시다. C 제곱을 나눠서 C분의 V라고 하고 다시 여기다 C분의 델타 X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걸 오더 오브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델타 T 프라임이 C분의 델타 X가 되는데 그 내가 지난 시간인가 얘기한 게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검색을 아까 아침에 해봤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비너스의 위치가 어디고 우리가 보는 각도가 어디고 다 나와요. 참 세상이 편해져 갖고 엄청난 이런 정보들이 정확한 정보가 나오죠. 천문 정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계절마다 물론 달라지고 계속 바뀌는데 계절마다 달라진다기보다는 지구하고 금성의 상대 위치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아무튼 이게 얼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오히려 가깝죠. 태양이 1억 5천만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빛의 속도로 환산하면 빛이 6분 동안 가는 거리가 돼요. 빛이 6 light minute가 돼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델타 x가 6 light minute란 얘기고 근데 그 6분에다가 c를 곱한다는 뜻이죠. 이게 다른 말이 아니면 다른 게 아니고 6미니트에다가 6미니트에다 c를 곱한 것이죠.
자, C를 다시 나눠주면 이게 델타 T 프라임이 6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게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의 동시성의 상대성은 값은 굉장히 작죠. 그렇지만 이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동시성의 상대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매우 크다는 거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이 이그젬플에서 물론 이 델타 T 프라임은 거의 0으로 가죠. 언제? C분의 V가 작으면. 그래도 델타 X가 크면 안 되니까. 델타 X가 크면 안 되니까. 이게 아주 V가 0으로 간다고 칩시다. C분의 V가 0으로 가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뉴트니안 리밋이죠. 뉴트니안 리밋에서는 모든 시간이 한번 정해 놓으면은 절대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델타 T 프라임이 0이 아니라는 거는 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당히 작지 않은데 그 C분의 V가 작지 않으면 이게 V가 작지 않은 C분의 V 값 파이나이트 하면은 작지 않은 거고요. 게다가 이제 델타 X가 커지면은 이 값도 델타 T 프라임도 델타 X에 대해서 비례하는 값이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V가 C로 갈 때 델타 T 프라임은 봐봐, 이게 마이너스 감마의 C제곱분의 델타 V의 델타 X라고 했는데 이 제곱 감마가 이거 무한대로 가요. 마이너스. 왜냐하면 감마가 무한대로 가니까. 감마 값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요. 빛의 속도로 도망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빛의 속도로 도망가면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 한쪽 예를 들면 내가 앨리스가 여기서 싱크로나이즈를 하고 싶은데 그 싱크로나이즈 하려면은 이 지구에다가 얘가 V가 이제 C라고 쳐봐요. 여기에 시그널을 주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밥의 좌표계에서 보면은 이 시그널을 앨리스에다가 줄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빛의 속도로 계속 도망가고 있으니까. 자, 이 문제는 나중에 타임 다일레이션 할 때 또 다시 나오게 되니까 그때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더 할 얘기가 없죠. 숙제 잊지 마시고 공지를 따로 안 할 거니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